안녕하십니까. 초보택시입니다. 자, 전기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주 대상은 누구시냐 하면 전기택시를 타시는 나이 많으신 기사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셔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무슨 것이냐면 전기택시의 회생제동 장치에 적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익숙해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이게 내연기관 기사님들은 이 원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연기관은 단순하죠. 자, 악셀을 밟는다, 악셀에 발을 뗀다. 하지만 우리가 정지하기 위해서 혹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브레이크에 발을 밟는다, 그 다음 브레이크에 발을 뗀다. 자,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죠. 그래서 밟는다, 뗀다, 밟는다, 뗀다. 그리고 뭐 우리가 가끔 양발 운전하는 기사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한 발, 오른발로 한 발 운전이죠. 그래서 오른발로 오른쪽에 악셀을 밟는다, 뗀다. 왼쪽에 브레이크를 밟는다, 뗀다. 자, 요거죠. 굉장히 깔끔하고 단순해요. 그래서 내연기관에서는 우리 기사님들의 착각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연기관 운전하는 기사님들은 상관은 없겠지만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서 이제 우리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거 이제 전기택시에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내연기관은 구조가 단순한데 전기차로 가면 이제 운전해서 방법이 전혀 달라져요. 자, 전기차를 준비하시는 기사님들도 들어보십시오. 전기차에서는 좀 오버하면 밟았다 뗐다만 있어요. 우리가 내연기관에서는 악셀을 밟고 떼고 브레이크를 밟고 떼고잖아요. 근데 전기차에서는 밟았다 뗐다만 해서 가다가 정지하다가 다 가능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가능합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그래요. 왜 그러냐? 전기차에서는 회생제동 장치가 있어요. 내연기관에는 없는. 그러면 이 회생제동 장치가 말 그대로 남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에너지를 배터리를 회생시키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제 주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가 바퀴에 있는 디스크를 패드가 잡죠. 잡으면서 거기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주로는 이제 대부분은 열 에너지로 사라지죠. 그리고 그 열 에너지로 사라지면서 우리는 자동차가 정지를 하게 돼요. 그 마찰을 이용해서. 근데 그건 다 버려지는 것이죠. 에너지가. 이걸 하이브리드가 적극적으로 회생제동으로 썼고 이게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진짜 간절하게 쥐어짜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으로 버려지는 에너지 없이 그걸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차량은 충전을 해서 실제 충전을 해서 전기를 쓰는 것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운행하면서 남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도 쓰여지는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회생제동은 점점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회생제동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는 악셀을 밟죠. 밟으면 쭉 가속이 되고 악셀을 발을 뗀다고 해서 서지는 않아요. 속도는 줄어들지만 우리가 속도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인위적인 뭔가 마찰 저항을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전기차에서 악셀에서 발을 떼면 적극적으로 저항을 만드는 거예요. 바퀴에서. 그게 브레이크를 잡는 개념이 아니고 모터 개념의 저항 장치가 달려서 그게 인위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자석 같은 걸 강제로 힘으로 막 돌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기 놀이공원 가면 에너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에서 우리가 자전거를 막 밟으면 그 자전거로 막 뭐 불이 켜지고 뭐 물이 올라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이 대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러면 그 원리가 뭐죠? 우리가 자전거를 막 밟으면 뒷바퀴에 달린 거기에서 옆에 전기장치가 존재하고 그 전기장치에서 우리가 밟는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석을 이용해서. 그 개념이 자동차 바퀴에 다 달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는 악셀에서 발을 떼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이게 하이브리드에 먼저 적용이 됐겠죠. 근데 그 하이브리드에 초기에 적용됐을 때는 이게 작동하는 느낌이 떡떡떡떡 그래서 막 붙고 떨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전자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몇 세대로 지나가고 지금 이제 가까운 시점의 전기차들은 혹은 가까운 시점의 하이브리드는 이게 전혀 이질적이지 않을 수준으로 정말 우리 운전자들이 거의 못 느낄 정도로 브레이크처럼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밟다가 발을 떼면 속도가 자연스럽게 줄어요. 줄다가 조금 더 속도를 빨리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쭉 더 세게 밟잖아요. 마치 그런 개념처럼 그러니까 회생제동 장치가 속도를 줄일 때와 실제 브레이크가 속도를 줄일 때와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예전이면 굉장히 어색했는데 지금은 우리 운전자들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거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실제 브레이크는 굉장히 짧은 순간 그 마지막에 진짜 속도를 완전 끝내는 순간이나 그런 정도에서만 살짝 쓰는 개념까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회생제동 장치가 사실상 브레이크의 진짜 대다수를 대체하는 영역까지 가고 이게 미래의 타이어나 브레이크나 그 회사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진짜 어느 시점에 가면 브레이크가 이를테면 앞에 2개만 달려 있어도 된다. 혹은 더 멀리 가면 브레이크 자체가 차에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가 자동차에서 사라진다. 자, 그런 정도까지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들이. 그 정도로 회생제동 장치가 브레이크의 역할을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과도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전기차에서 이제 이 원리를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밟고 떼고 내연기관처럼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고 악셀을 밟다가 떼면 브레이크가 사실 작동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죠? 자, 악셀을 쭉 밟고 쭉 가다가 악셀을 밟는 양을 줄여요. 양을 줄이다가 이제 우리가 앞에 서야 돼요. 서면 우리가 악셀에서 발을 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속도가 줄어들어요. 사실상 발만 떼도 브레이크와 비슷한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유 있게 우리가 하면 실제 브레이크를 굉장히 적게만 쓰고 심지어 이게 적응을 해버리면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돼요. 브레이크를 안 써. 악셀을 쭉 밟고 가다가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는 악셀에서 발을 떼서 속도를 줄여버려. 그리고 여기에서 적응하면 웬만한 거리에 이제 감각이 익혀지면 브레이크를 안 쓰고 이렇게 밟았다가 서야 될 때 떼고 밟았다 서야 될 때 떼고 자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만 페달만 쓴다고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많은 전기차를 타는 분들이 적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기 차량의 급발진 사고들이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악셀만 밟고 떼고 이게 차량이 가고 서고 가고 감속하고의 형태예요. 밟고 떼고. 그럼 내연기관과 뭐가 차이죠? 내연기관은 악셀을 밟고 뗐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떼는. 자, 이쪽 걸 밟았다 떼고 저쪽 걸 밟았다 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분명하게 차이는 이것과 저것의 페달이에요. 근데 이제 전기차에서는 악셀을 밟고 떼고 해서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에서 그냥 기존과는 다르게 밟았다가 떼는 것에서 속도가 줄어들고 정지하는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 여기에서 기사들이 어떻게 착각을 할까요? 자, 갑자기 급박한 순간이나 갑자기 놀라는 혹은 예상과 다른 상태예요. 사람이 놀래요. 그 상황에서 자, 차량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질 때 우리는 속도를 줄여야 되죠. 속도를 줄여야 되죠. 그러면 전기차는 속도를 줄이는 게 뭐죠? 2가지예요. 악셀에서 발을 떼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돼요. 근데 이제 한동안 전기 택시의 원페달 드라이빙에 적응한 기사님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밟아서 가속이 되는 그 상황이 갑자기 놀라면 우리가 발을 떼야 되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근데 전통적인 건 뭐죠? 우리가 가까운 시점에 전기 택시를 운행한 기사님들은 발을 떼기만 해도 감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우리 몸에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건 뭐죠?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근데 정지하는 기능은 이미 악셀에 존재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이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가 갑자기 빨리 가요. 내가 빨리 밟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량에 단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놀라서 어떻게 하죠? 브레이크를 밟죠. 우리의 무의식 중에는 밟아요. 근데 밟은 게 뭘까요? 그렇죠. 전기 택시의 원페달 드라이빙에서는 악셀만 가지고 밟았다 뗐다 하는 게 이제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발을 옮기지 않아요. 브레이크로. 그렇게 악셀만 가지고 밟았다 뗐다 이게 이제 가까운 시점에 몸에 적응한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 빨라지거나 혹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서 놀라서 브레이크를 잡는데 브레이크는 뭐죠? 밟는 거예요. 근데 원페달 드라이빙에 적응한 상태에서 기사가 밟은 건 뭘까요? 브레이크가 아니라 악셀을 밟아버린 거예요. 자, 악셀을 밟아버린 그 상태에서 차는 풀 가속이 되죠. 엄청난 가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밟은 건 악셀이야. 내가 이걸 떼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긴장한 상태에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까지 이성적으로 지금 내가 밟은 게 악셀인가? 아, 내가 지금 발을 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발을 떼는 그걸 못하는 기사들이 꽤나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못하는 운전자들이 꽤나 많아서 전기차에서 원페달 드라이빙에 적응한 상태에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일반적인 내연기관에서 이런 형태는 잘 발생하지 않은데 전기차 혹은 전기택시의 원페달 드라이빙에 적응하고, 사실은 그건 편하기 때문에 적응하거든요. 적응하고 난 상태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동안 브레이크가 밟는다라는 개념으로 쓰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밟는다는 개념을 발을 옮기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무의식 중에 그 상태에서 발을 떼기만 하면 사실은 정지하는 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브레이크가 존재한다라는 착각 속에서 악셀을 풀로 밟아버리는 사고가 급발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차라리 이게 내연기관을 운전 안 했던 기사들이면 사실은 처음부터 전기차를 탄 사람이면 이런 착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몸에는 오랫동안 내연기관을 탄 그 무의식이 있죠. 그 무의식 중에 반응하는 거의 그러니까 자동에 가깝게 반응하는 그게 있는 상태에서 전기차나 전기택시의 원페달 드라이빙의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착각하면서 악셀을 밟아버려서 나는 급발진 사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기차의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들의 상당수를 보면 사실은 기사들이 풀악셀을 밟은 거예요. 근데 기사는 이미 그걸 의식하지 못하죠. 놀랐죠. 자기가 밟은 게 악셀이 아니고 브레이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기사 입장에서 그걸 이성적으로 다시 내가 밟고 있는 게 악셀인가라고까지 못 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풀로 가속이 되면 그냥 그 가속을 끊어버리는 그런 기능도 존재해요. 이미 이게 어떤 전기차 회사에서는 이걸 인위적으로 달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걸 착각하고 원페달 드라이빙을 착각하고 이걸로 풀악셀을 쳐버리니까 오히려 이 풀악셀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사들이 쓸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거기에서 그냥 이 풀악셀 밟은 거기에서 가속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능을 이미 넣은 회사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기차에 다 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사실은 전기차가 풀악셀을 쓸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능을 넣고 일정 이상 가속을 하는 형태가 되면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연결을 끊어버리고 속도 가속이 일정 이상 되지 않도록 만드는 형태가 이제 아마 대부분의 미래 전기차에 다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도 이게 소프트웨어로 가능하면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처럼 전기택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전기택시에서 한 50% 이상 가속하는 그 풀악셀이 밟혀졌을 때는 그냥 이게 기사의 착각이다라고 생각하고 끊어버리는 기능을 넣거나 아니면 이걸 메뉴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래도 극가속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걸 기능을 풀어두고, 하지만 나는 극가속 좋아해라고 하면 나는 극가속 안 해라고 하면 그 버튼을 뭐 이를테면 설정을 해놓으면 뭐 이를테면 가속이 전체 성능의 한 30%만 되게, 30%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도심에서 뭐 일반 가속하는데 그런 데는 상관없거든요. 혹은 40% 50% 정도까지만 되게 해놓으면 적어도 급발진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네, 급발진으로 착각하는 상황.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면 사실은 성능이 느리기 때문에 뭐 밟아봤자 의미가 없는데 전기차가 이게 또 무섭죠. 우리가 이제 보는 전기택시의 성능 대부분이 불과 우리가 몇 년 전에 혹은 지금도 나오는 웬만한 고성능 스포츠카의 제로백 성능과 비슷한 상황까지 이제 우리가 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전에 가스차 같으면 이런 일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게 전기차가 어마어마한 그 어떤 가속 성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성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가 더 긴장을 하고 전혀 그래서 전기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이럴테면 이런 습관을 좀 들여놔야 되겠죠. 일정 이상에서 이제 평소에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지만 일정 이상 속도에서는 나는 브레이크를, 물리적인 브레이크만 쓴다라는 개념을 평소에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평소에서는 이제 원페달로 계속 하다가 특정한 속도 이상으로 가속한다, 혹은 뭐 상황에서는 내가 무조건 브레이크로 옮겨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라는 식으로 적응을 해놔야지만 우리가 원페달 드라이빙에서 극가속이라고 착각해서 악셀을 계속 밟아버리는 착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그걸 착각해서 밟아라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가정한 이유가 그거예요. 실제 일본이나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제 70세에서 75세 기준으로 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혹은 반납받는 형태로 법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걸 더 당겨서 60대 중반에서도 반납을 하면 뭐 대중교통 이용권이나 대중교통 혹은 심지어 택시가 비싼 일본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일정 마일리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뭐 자격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65세 혹은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면허를 반납하십시오라는 정책을 국가적으로 쓰고 일본 노인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도 이미 노인들을 대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는 법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분들 대상으로 혹은 이제 고령이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뭔가 그 운전 자격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다음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거부감도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왜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운전대를 놓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스스로 운전대를 놓으면 뭐 다행이겠죠. 내가 이제는 운전을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놓으면 다행인데 일본에서 이게 노인이 많아요. 일본에서 어떤 사고들이 있냐면 큰 사고로 인해서 운전을 그만두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운전을 그만두는 그 시점에 자연스럽게 운전면허증을 난 이제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반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한데 어떤 노인분들은 사실은 이미 위험이 보였어요. 뭐 이를테면 신호를 제대로 못 본다든지 제대로 정지를 못 한다든지 뭐 핸들링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이미 낌새는 많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법적으로 허가되어 있으니까 운전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제어를 제대로 못하고 뭐 인명사고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운전 자격이 박탈되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안타깝게 보행자들의 사고와 많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시점에서도 뭐 80대, 90대의 일본에서 노인분들이 그냥 일반 도로에서 가다가 보행자 잘못해서 제어 잘못하고 악셀을 잘못하고 착각하고 밟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보행자를 치여서 보행자들이 사망하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보도가 계속 나와요. 일본에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노인 대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법 강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뭐 대중교통이나 택시의 이용 혜택을 주는 쪽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핸들링을 잘못한다든지 악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한다든지 이게 주요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경험할 게 그거예요.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특히 이제 고령 전기차 운전하는 분들이 심지어 거기에서 원페달 드라이빙에 적응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이건 덜 필요하고.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좀 오버할 수 있는데 전기 택시나 혹은 운전자가 60세 이상인 분들은 원페달 드라이빙의 기능을 빼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원페달 드라이빙의 기능은 빼고 브레이크와 악셀을 분명하게 나뉘어서 내연기관 차처럼 기능을 작동하게 자동차 회사에게 요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아마 작동하게 해야지만 이 착각으로 인한 문제들이 일단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안 한다면 굉장히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깐깐하게 해야 될 거예요. 1년 아니면 진짜 6개월 단위로 깐깐하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면허를 회수하는 정책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령 운전자분들이 운전대를 놓는 그게 자연스럽게 놓는 게 아니고 큰 사고를 내고 심지어 보행자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면허를 반납하는 일본 같은 사례들이 이제 우리도 많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길 가다가 보행자가 진짜 아무런 죄도 없이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냥 한순간에 사망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이를테면 뭐 2명, 3명 보행자가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한 번에 그냥 치여서 돌아가시거나 심각한 부상이 있는 이런 사고들이 많아서 일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대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선제적으로 미리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평범한 보행자들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자동차에서는 사실은 뭐 가능성이 그래도 낮은데 이게 전기차에서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이 것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65세 이상 정도의 지금 택시 기사님들이시면 전기차로 바꾸셨죠. 바꾸신 분들 중에서 원페달 드라이빙의 기능이 있겠지만 제가 조언을 드리면 가급적이면 원페달 드라이빙을 쓰지 마십시오. 쓰지 마시고 비록 그 기능이 이제 피로를 줄여주고 한 발만 쓰면 되니까 편하겠지만 그거 사고 날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착각으로. 근데 한순간 착각에 이성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평소에 전기차 고령 65세 이상 기사님들은 악셀은 가속, 감속의 중간 이상은 무조건 브레이크.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내연기관 우리가 가스차 운전하듯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이게 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해서 자동차 회사에게 요구를 해서 택시 모드 혹은 택시로 나오는 전기차는 애초에 원페달 드라이빙은 불가능하도록 설정을 하는 게 어떻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라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신데 원페달 드라이빙 전기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아이, 야, 내가 운전 너보다 잘해. 라고 하시겠죠. 뭐 댓글이나 뭐 듣는 분들은.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착각이나 실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피곤하거나 뭐 어떤 상황에서. 근데 그런 실수의 상황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그 상태에서 악셀을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하면 이게 일반적인 자동차야. 성능이 떨어지니까 뭐. 예, 가스차야. 2.0 해봤자 뭐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성능, 가속 성능이. 근데 이게 전기 택시에서는 이게 거의 슈퍼카처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운전기사님도 마찬가지고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기택시 기사님들에게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자, 사고가 발생했다. 비록 이런 사고가 아니라도 빠른 급가속이나 뭔가 사고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가스차는 아씨 욕하면서 그냥 운전대에서 내리면 돼요. 벽에 뭐 가드레일 들이받고 전봇대 들이받고 뭐 들이박았어. 벽 들이박았어. 아씨 그러면서 사고 뭐 욕하면서 내리면 돼요. 근데 전기택시가 비롯해서 전기차의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빠른 화재의 가능성이 존재해요. 내연기관은 이렇게 빨리 붙지 않아요. 연료가 이렇게 빨리 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스통, 택시 다 가스통 달고 있지만 가스통 자체는 뒤에, 차량 뒤에 달려있고 그게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건 차량의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차에서 화재가 거의 요즘에는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죠. 옛날에 진짜 뭐 기화기 시스템이고 그럴 때는 이제 가스 자체를 관리 잘못하다가 가스가 이제 트렁크 속에도 계속 차 있고 차에도 계속 있고 잔존하는 상태에서 그런데 막 불이 붙고 하면서 이제 막 진짜 가스 택시들이 막 터지고 이런 경우가 존재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적은 이유가 확실하게 가스 트렁크에 가스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데 그 중간에도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연료가 새어나온 상태에서 그게 불이 붙고 막 터지고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스차가 사고 나도 불이 안 나. 대부분은. 이건 뭐 내연기관 일반적인 휘발유나 디젤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그런 뭐 디젤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불도 잘 안 붙고 휘발유라고 하더라도 뭐 화재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죠. 근데 전기 차량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사고 발생 시에 배터리 팩에서 화재가 일부라도 발생하기 시작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그게 진짜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화재로 터져버려. 그러니까 배터리 팩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게 타진 않지만 우리가 사고 발생하고 어떤 균열이나 뭔가 발생을 했잖아요. 배터리 팩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가는 정도의 화재가, 그러니까 혹은 사고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그게 만약에 운이 나빠서 화재로 연결이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배터리 팩에서 화재가 발생해버려. 그리고 그 화재 발생은 그 영역, 뭐 이를테면 핸다 부분이나 앞쪽에 프렁크 부분이나 어딘가에는 타버려요. 타면서 사실은 화재로 인한 게 아니고 이미 거기에서 엄청난 가스 같은 것들, 안 좋은 가스 같은 것들이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확 타오르면서 그런 가스가 실내 내부에서 뭐 금방 차버리죠. 그러면 기사님이 이미 그 유독 가스에 이미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돌아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이미 화재까지 번져버리면 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차나 내연기관이나 그것과는 다르게 전기차는 좀 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화재로 번지면 탈출도 못하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실내에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기택시의 기사님에게 또 부탁드리고 원페달 드라이빙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 평소에도 물리적인 버튼 있죠. 우리가 택시 차량에 디지털로 된 버튼도 있지만 물리 버튼이 다 있잖아요. 그 차량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소에도 그 물리 버튼을 이용해서 문을 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임시로 그 물리로 여는 버튼을 계속 하루에 몇 번 이상 쓰는 연습을 해놓고 심각한 어떤 문이 갑자기 안 열리거나 무슨 상황에서 그걸 쓰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걸 쓰는 걸 습관에 들여놓지 않으면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놀래면 생각이 안 나. 그게 뭐 그러지만 갑자기 진짜 전기 다 차단되고 갑자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물리 버튼을 못 찾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기차에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평소에 물리 버튼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라. 그냥 애초에 물리 버튼이 있는 것 전기차는 그나마 다행이고 그게 아닌 분들은 전원이 차단됐을 때 물리 버튼이 있을 거예요, 따로. 그래서 그 버튼을 미리 평소에 쓰시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기택시 기사님들은 차량 안에 망치 정도는 아닌데 망치 비슷한 걸 두셔야 돼요. 망치 비슷한 거. 그냥 뾰족한 걸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기차에 어떤 문제가 있냐. 밖에서 문을 못 열어요.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는 그냥 물리적인 그 손잡이잖아요. 그럼 그 대부분 뭐 자꾸 당기면 열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충돌 사고가 났어. 근데 화재가 갑자기 발생했어. 근데 내가 갑자기 기절했어. 근데 다른 분이 일반 차량이면 그냥 문 손잡이 열고 그냥 내려줄 수 있어. 어차피 화재도 늦게 흘러가고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자동차에서 화재 발생했는데 운전석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전기 차량의 문제가
화재도 빠르게 발생하는 데다가 유독가스가 실내에 빠르게 들어오죠. 근데 기사님은 긴장해서 문까지 못 열거나 혹은 기절하면 밖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 근데 전기차는 문제가 뭐냐면 그 회생제동도 마찬가지지만 최대의 효율을 위해서 밖에도 문손잡이가 없어.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뭐죠? 문손잡이가 전자적으로 삑 나와. 이런 차들이 많죠. 심지어 이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삑. 근데 이게 이제 화재나 혹은 긴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문손잡이가 튀어나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러면 이게 회사마다 이게 달라 숨겨져 있는데 이걸 눌러서 여는 회사도 있고 뭐 다른 형태로 여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마다 이 숨겨진 손잡이의 사용하는 형태가 달라.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알아? 몰라. 막 불 끄려고 도와준 온 사람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문만 바로 열면 이 사람 운전자 기절한 운전자 내릴 수 있는데 못하는 거야. 열질 못하는 거야. 화재가 불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손잡이가 나와주면 다행인데 나와주지 않는 차량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운전기사가 기절했으면 답이 없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창문을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긴급 상황인데 문이 안 열려. 디지털 문이 안 되고 물리적인 버튼도 안 열려. 심지어 거기에서 이제 사고야. 그러면 운전석에 차량 문이 혹은 어디에 차가 뒤틀렸어. 뒤틀리면 당연히 또 문이 안 열리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창문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망치, 작은 망치 비슷한 걸 두라고 하는 이유가 핸드폰 같은 걸로는 이게 안 깨져요. 왜? 요즘에 또 실내를 조용하기 위해서 창문이 하나가 아니야. 옛날에 창문 하나면 핸드폰 같은 걸로 콱콱 모서리를 찍고 이렇게 팔꿈치로 콱콱 하면 어떻게든 뭐 탈출할 수 있어. 근데 그건 한 장짜리야. 요즘은 실내에 소음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중 접합 유리예요. 창문이. 특히 앞유리, 앞쪽에 좌우는 이중 접합 유리라서 유리 하나에다가 어떤 강화 필름 같은 걸 중간에 붙이고 그 다음 다시 유리를 양면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쭉 내려보면 창문이 하나가 아니고 유리가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필름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필름이 중간에 있으니까 뾰족한 거나 뭘로 이거 창문을 깨려고 해도 운전자가 안 깨져. 왜? 필름이 있으니까 안쪽 건 깨. 내가 지금 두들기는 건 깨는데 바깥쪽은 안 깨져. 이게 마찬가지로 화재에 만약에 운전자가 기절했어. 근데 문도 팝업도 손잡이가 안 됐어. 팝업 하는 방법도 몰라.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걸 압니까? 전기차 보지도 못했는데. 타보지도 못했는데. 내 거 아니면 모르죠. 그 상황에서 창문이라도 깨려고 하는데 안 깨져. 왜? 필름이 있고 이중 접합이니까 밖에서 구하려고 해도 막 깨도 한 장만 밖에 것만 깨지지 안쪽 게 안 깨져. 게다가 양쪽 다 균열은 만들어도 중간에 필름이 있으니까 이걸 뜯지를 못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운전자도 막 핸드폰 같은 걸로 깨봤자 한쪽만 균열이 가고 밖에 게 균열이 안 돼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깨봤자 필름 때문에 제대로 탈출하기가 힘든 거야. 그 상황에서 진짜 탈출하려면 운전자는 망치 있죠. 망치 가지고 막 깨서 완전 조져야 돼. 완전 조지고 그냥 겨우 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약간 미친놈 같을 수도 있겠지만 전기 택시 기사님들은 운전석 아래에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작은 망치 있잖아요. 망치, 진짜 망치 같은 거.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이 창문을 두들겨서 완전 조져서 깰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필요 없어요. 이런 상황까지 전개가 안 돼요. 대부분은. 생각해봐요. 일반 가스차, 택시야. 어디 박았어. 운전자 기절했어. 근데 주변에 있던 사람 아유 운전 문 열죠. 손잡이 쉽게 열죠. 그냥 열어서 운전자 아유 기절했네 내려. 끌고 내리면 돼. 차가 불이 붙었어? 그래도 불이 천천히 옮겨요. 운전자 사망할 일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냥 사고가 났어. 아파. 근데 내가 문을 그냥 腾손잡이만 당기고 밀면 그리고 밖에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뭐 얘기를 해도 돼. 쉽단 말이야. 일반적인 가스차에는 이런 일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게 전기차의 특성에서 이게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급가속도 잘 되죠. 그 상황에서 전기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서울에서도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전기차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이제 전기차로 막 쏘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전기차가 막 쏴. 근데 가속은 좋아. 모터와 그 배터리의 힘으로 인해서 가속은 진짜 슈퍼카처럼 좋아졌어요. 그럼 브레이크도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전기차 기사님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브레이크는 전혀 안 좋아졌다니까요. 슈퍼카들은 가속 성능도 좋지만 그만큼 브레이크도 디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기에 패드도 막 진짜 고성능으로 진짜 300km 달리다가 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서 당연히 타이어도 접지력이 대단한 것들이 장착되어 있다고요. 근데 전기 택시는 미친 게 뭐냐 하면 가속 성능은 슈퍼카처럼 좋아졌어. 근데 브레이크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똑같아. 심지어 거기에서 바퀴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기사님들 바퀴 좋은 거 뭐 레이싱용이나 뭐 그런 거 답니까? 접지력 개쩔어주는 그런 거 답니까? 우리 기사님들 택시에 어떤 타이어 달죠? 에너지 절약형 존나 딱딱한 에너지 절약형 연비 제일 좋은 그거 달잖아. 전기 택시도 나오면 처음에는 좋은 거 달려있지만 우리 기사님들 어떻게 해요? 바꿀 때 제일 싼 거 싼 마이에 그냥 에너지 절약형 에너지 세이버 뭐 이런 거 막 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거 접지력 쓰레기거든요.
그럼 지금 전기 택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가속 성능은 슈퍼카야. 근데 이 차의 브레이크는 그냥 일반 자동차, 허접한 자동차처럼 브레이크고, 심지어 거기에 타이어는 택시야. 일반 차도 아니고 택시처럼 에너지 절약형이야. 그 접지력 쓰레기예요. 그럼 봐요. 달려나가는 가속 성능은 슈퍼카인데 멈추고 정지하는 성능은 그냥 일반 택시처럼 쓰레기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일반 택시는 가솔린 가스 그거 해봤자 힘도 없으니까 빨리 달려봤자 뭐 힘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지하는데 문제가 없어. 에너지 절약형 타이어 써도 접지도 문제가 없어. 근데 전기 택시는 슈퍼카 정도의 성능인데 서는 건 일반 택시와 똑같아. 타이어도 일반 택시처럼 싸구려야. 그러니까 미끄러질 사고도 많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기사님들에게 제대로 이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기요금만 아낀다, 연료비만 아낀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기사님들이 많이 쓰고 계세요. 전기 택시를. 이 위험성을 모르고. 심지어 이게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기사님들 재밌죠. 막 밟으면 안 그래도 가스차 몰 때도 막 가속하고 풀가속하고 막 다른 차 제끼는 게 재밌었는데 이제 진짜 물 만난 거야. 슈퍼카처럼 다른 차 제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저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 야, 전기 택시 중에서 미친 기사님들 많으세요. 좀 거의 뭐 무슨 칼치기 하는 양아치 애들도 안 탈 정도로 정말 빠르게 막 가속하고 막 이런 기사님들 많으세요. 근데 그런 기사님들 아마 상당수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못 보실 거예요. 아마 세상을 뜨실 거예요. 성능이 제가 그분들을 뭐 그렇게 되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기차 자체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들이 가속 성능만 빨라졌지 정지나 타이어 이런 건 고성능 차가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기사님들이 가속을 즐기고 점점 거기에 무감각해지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제어 못하고 빗길이나 눈길에 한번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밤에 이제 블랙아이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습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쓱 미끄러지면 그냥 근데 그렇게 미끄러져서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면 가스 차면 에이씨 욕하면서 나오면 돼. 근데 그 전기차야. 그렇게 빠른 상태에서 미끄러졌어. 벽에 때려 박았어. 근데 마침 거기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 배터리에. 근데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 가스 막 올라오는데 창문은 안 깨져. 디지털 문만 열다가 갑자기 긴장을 하니까 물리적인 버튼이 어디 있는지 생각도 안 나. 그 상태에서 창문 깨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창문 두들겨도 깨지지도 않아. 안쪽 것만 깨지고 바깥에 깨지지 않았어. 그러고 몇 분 지나면 이제 유독가스로 바로 기사님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오바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전기차로 인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택시 기사님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웬만하면 회생 제동을 하면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지 마시고 평소에 가스차처럼 그냥 그러니까 악셀은 악셀대로 브레이크는 또 브레이크로 바로 올려서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쓰시는 쪽으로 운전을 하십시오. 불편하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슈퍼카처럼 잘 나간다고 도심에서 그렇게 막 가속하고 밟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한번 미끄러지거나 사고 나면 일반 내연기관보다 선생님들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속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차 밑에 시트 밑에 작은 망치 같은 거 두셔서 최악의 상황에서 창문 두들겨서 완전 조져서 깰 수 있도록 그런 거 망치나 이런 거 운전석 밑에 시트 밑에 한번 딱 두고 손 딱 하면 바로 닿도록 그런 거라도 하나 두십시오. 그리고 전기택시 기사님들 그러니까 연료비 많이 줄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타이어만이라도 적어도 일반 차량 다는 것처럼 좀 좋은 거 쓰십시오. 우리가 막 10만원 미만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자, 웬만하면 뭐 타이어도 오래 가잖아요 전기차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전기택시 타시는 기사님들은 택시용으로 나오는 그런 에너지 줄여주는 그런 거 타이어 절대 10만원 미만 쓰지 마시고, 제가 얘기 드리면 한 10만원 초반, 한 13만원, 14만원이면 금호나 그 한국 타이어에서 괜찮은 타이어급 쓸 수 있거든요. 14만원, 15만원, 한 10만원 중반이면 괜찮은 거 써요, 국산은. 뭐 굳이 수입까지는 오바고, 국산 중에서 괜찮은 거, 한 10만원 중반 정도 되는 거, 그거 내짝에 봤자 15, 30, 45, 60, 그 뭐 조금 할인하고 뭐 3, 4만원짜리면 뭐 50만원 초중반이면 사실 수 있는 거 내짝 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 타면서 한 7, 8만, 10만에 바꿔도 되잖아. 좀 길게 탈 수 있으니까. 그게 뭐 4, 5만 대마다 바꾸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좀 길게 탄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타이어는 적어도 비싼 거 쓰시라는 거예요. 한 10만원 중반짜리 한 짝에. 그래야지 그나마 최악의 상황에서 접지력이라도 좀 좋으면 그나마 어디 때려박고 벽에 때려박을 확률이 뭐 50cm, 1m라도 더 브레이크 잡혀서 벽 때려박을 거 1m 더 갔으면 벽 때려박고 화재가 발생했을 수 있는 거 벽 때려박기 전에 1m 전에 딱 쏘면 우리 목숨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가속도 빠르니까 가급적이면 타이어라도 10만원 중반 정도 되는 비싼 거 쓰시라. 택시용 쓰지 마시고. 이 정도는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전기 택시가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좀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고령 기사님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주저주저 많이 얘기했는데 그냥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전기 택시 보면 좀 저분들은
와, 목숨이 한 3개 되시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걱정이 되고 조바심에 겁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랖 같긴 하지만 전기택시 타시는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좀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